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가화재안전기준 관련 지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관련 저희가 국가화재 안전기준입니다 해서 이제 보면 지문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국가화재 안전 이 부분 여러분 일단 시설에서 일부 정리하셨을 거고요. 실무는 시설보다 조금 범위가 넓고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 정리해 보죠.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소방시설 전부에 대해서 정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출제 빈도가 높았거나 혹여 가능성 있는 지문으로 유인물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1번에 가보면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관련 용어 한번 쭉 정리해 두시되 그 중에 용어 번호를 일단은 제가 배제하고 용어 정의 중에 이제 보시면 용어 정의 중에 가보면 해서 지문에 여러분이 CDE다 그래서 일반 화재, 유료 화재, 전기 화재 관련해서 일반 유료 전기 화재 일단 저희가 표시는 일반 화재는 A급 화재, 유료 화재는 B급, 전기 화재는 C급이다 그래서 CD인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A급, 그 다음에 B급, 그 다음에 C급은 여러분 이 A, B, C급이라는 건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면 여러분 뭘 잠깐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ABC 분말수화기 그래서 ABC 분말수화기 가보면 이 분말석의 용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A라고 해서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C라고 해서 이렇게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해서 A, B, C는 세 가지라고 표시된 여러분이 집에 있는 분말 소화기는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이 분말 소화기는 어느 화재에 사용합니까? A급, B급, C급이다. 그래서 쉽게 A급은 이거는 지금 A급 화재는 제가 타고난 후 재가 남는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 B급은 재가 남지 않는 화재, C급은 전기 관련 시설 또는 장치 등의 화재가 발생했다면 해서 A, B, C급 화재 하나 정리 봐두시고요. 니은 소화기 설치 기준이나 그래서 일단은 A번에 가보면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 경우라면 20m 이내, 대형 소화기라면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에서 지문 A번에 나와 있는 20과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합니다.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에서, 여기 이제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관련 주방을 저희가 지난해 기입병을 한번 물었기 때문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관련 몇 가지를 한번 저희가 정리해보자.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 보고요. 그 다음 저희가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해서, 제가 여기는 지난해 주관식 기입하는 설치에 관한 기준 중에 일부를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한다면 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아파트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 실별 주방의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그래서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면 보신 적은 있을 건 이게 그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인가는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잠깐 여러분이 보시면 이건 일단 크게 보면 주방에 가면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가스레인지가 있고 이게 콕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가스 배관이 보면 이렇게 가스 배관을 통해서 가스가 공급이 되죠. 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방용 여러분이 그 가스레인지 위쪽에 보면 여러분이 그 위에 문을 주방 위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 그 주방문을 열었다고 보시니까 타원형의 이런 형태의 이런 모양의 제가 백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그러면 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소화도 하고요. 소화도 하고
가스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은 두 가지. 만약 여기서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났어. 그럼 요리하다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날 수도 있죠. 이거 주방이다 보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거지 불이 나게 되면 이게 터져서 이게 불을 소화해 줍니다. 하나. 두 번째 그래서 소화하는 역할도 하고요. 차단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가스가 이렇게 누설, 가스가 셀 수도 이제 가스가 새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보면 이 소화장치 중에 이제 소화장치 이게 탐지부, 가스를 누설 탐지하는 탐지부가 있어요. 그럼 가스가 누설 올리면 이 탐지부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걸 탐지한다면 여기 가스 배관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주방에 여기 이 밸브 있죠. 이 밸브를 열어야만 열고서 콕을 돌려야만 이게 가스로 이제 불이 올라오는데 이 밸브 위쪽에 가면 여러분이 보시면 눈여겨보진 않으셨을 건데 이와 같이 차단 장치 탐지부와 연결된 선이 하나 이쪽에 가스 차단 장치가 있어요. 그 만약에 가스가 누설됐다라고 탐지부에서 탐지하는 순간 이 선로를 통해서 신호를 줍니다. 가스가 새고 있다네라고 이쪽에 선로에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차단 장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배관의 가스 공급을 자동 차단한다. 그래서 가스 차단한 역할까지 그래서 이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는 불을 끄는 소화 역할도 하지만 두 번째 가스를 차단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뭐예요?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관리관을 보시면 일단은 지문의 A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문은 저희가 B하고 C를 보죠. C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가스 차단 장치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가스 차단 장치죠. 그러면 가스 차단 장치는 주방 배관의 개폐 밸브는 이게 지금 개폐 밸브죠. 그러면 이 개폐 밸브로부터 얼마 이하의 높이에 설치합니까? 그래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서 상시 확인 점검을 해서 그런 배제하고 이 가스 차단 장치 주방의 개폐 밸브로부터 얼마? 2m 이하 위치에 저희가 가스 차단 장치를 설치합니다. 해서 C번 하나 보고 그 다음 D는 탐지부는 수신부 분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에 설치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탐지부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다 보면 LNG를 사용한다면 가스가 누설되면 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가 누설되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천장으로부터 30cm 이하 위치와 같이 탐지부를 설치해서 누설된 가스를 탐지함과 동시에 차단 장치를 내려서 가스를 자동 차단한다. 그래서 여기는 C번하고 D번 간단하게 하나 정리해 두십니다. 부분 하나 보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하나 정리,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 옥내 소화전. 여러분이 옥내 소화전을 보시면 여러분이 언급을 자주 했고 시설을 통해서 수업을 하셨을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옥내 소화전 잠깐 봅니다. 옥내 소화전. 자, 옥내 소화전 여러분이 보시면 일반 건물 여러분 사실 아파트에 보시면 그 옥내 소화전 함을 열어보면 그 함 위에 가면 일단 여기 옥내 소화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옥내 소화전 가시면 옥내 소화전에 가보시면 옥내 소화전 함 위에와 같이 발신기 있죠. 여기에 지금 발신기로 지금 검은 버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발신기는 이게 지금 발신기죠. 발신기. 그래서 자, 발신기는 뭐예요? 이거 발신기는 이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됐죠. 그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종이 울림과 동시에 그 이 버튼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가 돼서 그 위치한 직원이 발신기 버튼이 눌러진 그 위치로 와서 실제 화재 유무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거 눌렀다면 장난으로 누를 수 있죠. 그래서 간혹 장난으로 누른 경우도 있지. 장난으로 눌러서 이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화재가 발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난 위치가 표시되면 직원은 반드시 와서 확인을 하는 이게 지금 발신기고요. 발신기 옆에 보면 이게 보시면 적색의 표시등이 있죠. 표시등. 그래서 이거는 옥내 소화전임을 알리는 표시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을 열어보면 그의 배관이 되었다는 것 좀 이따기는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옥내 소화전 여러분이 보시면 영어는 지금 네 가지를 정리해 놨어요. 진공계, 연성계, 체절운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보시면 그 중에 C번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축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한 걸 뭐라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최절 운전을 쓰는 형태의 문제가 한번 출제했는데 여기는 C번도 한번 체크해 두신과 동시에 A, B에 관한 계측기 명칭이다. 그래서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진공계, 그리고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두 가지 압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저희가 연성계다. 그래서 A번의 진공계, B번의 연성계도 꼭 기억하시고, 자, D번.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있냐, 뭐 여기는 용어를 갖고 물어본 게 아니라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용적은 뭐 100리터라고 해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소화 설비의 배관 내 압력을 검지한다는 것은 검사에서 알아낸다, 즉 압력을 감지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 등을 말합니다. 해서 영어는 진공계, 연성계, 최절운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하나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련된 그 세 가지 그 설비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 이제 보면 소압, 압력, 방수량, 수평거리는 시설에서 정리하셨을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수원이나 방수압력, 방수량, 수평거리 네 가지는 여러분이 시설은 선택이지만 실무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고 되는 부분이 꼭 수치를 기억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점이면 일단 시설이 공부가 한번 여기는 지금 쉽게 보면 두 번이에요. 두 번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공부했던 지문 이외로 더 들어가서 몇 가지를 더 정리할 건데, 그러나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니은은 옥내 소화전의 수는 2.6 세제곱미터란 것, 니은. 이것은 제가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방수압 0.17, 세 번째 방수량 130리터 해서 봐주시고요. 자, 리을은 펌프 토출량은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의 분당 130리터로 고반량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네, 부분. 그 다음 디귿 미음과 비읍은 원칙은 전용을 하지만 지금 보면 펌프든 급수용 배관은, 그래서 펌프 관련 미음, 급수 배관 관련 미음 배관 관련 부분들은 원칙은 전용을 하는데요.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했을 때 성능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겸용할 수 있다는 지문으로서 미음 비읍 보고요. 자, 그 다음 시옷은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전에는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 가까운 걸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펌프를 기점으로 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 측에는, 그리고 이와 같은 토출 측에는 계측기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 흡입 측에는 어떤 계측기를 설치할 거냐?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압력계죠. 여기는 압력계를 설치해서 계측하면 되고요. 흡입 측에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연성계 또는 저희가 진공계를 설치해서 흡입 측에는 압을 계측한다. 그래서 흡입 측, 펌프 토출 측은 저희가 압력계를, 그리고 흡입 측에는 방금 나와 있는 대로 연성계 또는 진공계 중에 하나를 설치해서 압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 해서 시옷번 하나 체크 봐주시고요. 이응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으로 합니다. Yes에서 이응번은 지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관련 용적은 100리터란 지문이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지읒음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저희가 여기는 지금 초속 4m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읒번에서 이제 보면 시험에 물었던 거, 일단 지읒은 방수구는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일단 해서 여기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는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읒번은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에 관한 지문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치읓 가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합니다라고 지문을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옥내소화전을 열어보면 방수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가지배관과 이 배관이 범위이 하나 있는데 쉽게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옥내소화전의 이 방수구예요. 자, 옥내소화전의 방수구와 연결되는 배관이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지읒번이죠. 자,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을 해서 이 가지배관, 이게 지금 40mm라는 거예요. 40mm고요. 그럼 이 가지배관과 40mm 이상으로 하려면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 5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지배관과 연결 이 수직배관의 구경, 요 배관의 구경 얼마입니까? 여기는 저희가 50mm로 합니다. 그래서 옥내소화전의 방수구의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이것과 연결되는 이 수직배관의 이 구경은 얼마? 50mm 이상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여긴 이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옥내소화전의 저희가 보시면 이 옥내소화전의 수온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6 곱하기 최대 N이 5다. 그래서 가장 설치가 많이 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5개가 넘어가면 최대 몇 개까지? 5개까지 해서 그러면 이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를 통해서는 이 물의 양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자,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를 통해 나온 이 물의 양은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다 쓰도록 불이 쉽게 말하기가 진화가 안 돼서 불이 계속 진화가 안 돼 확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올 물은 더 이상 나올 물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을 소화할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이 이 밑에 가면 배관이 하나, 밸브가 하나 되어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에 이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소방호스가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방호스가 연결돼서 이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다 쓰도록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밑에 가면 방수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방수구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 가지배관의 구경은 좀 더 큽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그래서 밑에 있는 보면 이렇게 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이 배관은 연결송수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결송수관의 방수구예요. 여러분이 연결송수관 설비는 뭐예요? 저희가 소화 활동을 불을 끄기 위해서 도와주는 설비라고 정되죠. 그러면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란 거면 여기는 보면 이 연결송수관의 방수구 여기는 저희가 65mm고요. 이 연결송수관과 이 배관의 구경에서 이 배관의 구경은 여기는 저희가 100m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mm죠. 그래서 그 지문이 치읓번입니다. 그래서 치읓번을 지난해 이제 시험을 가지고 물었던 부분이 그래서 지난해 시험에 치읓번을 가지고 주관식 기입형을 물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배관이라는 건 여기 100mm 요걸 말하고요.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을 구경하는 것은 이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로 연결 이 관의 구경 얼마? 65mm다. 그래서 100과 65mm 이상의 것으로 합니다. 치읓번에서 일단 여기는 지읒하고 치읒에 보시면 여기는 방수구는 2개당 옥내소화전 방수구 하나, 이 물을 쏘도록 불이 소화가 안 되면 그때는 연결송수관 설비로서 물을 끌어와서 끌 수 있는 연결송수관 방수구 하나 더 있다. 그래서 40, 50, 65, 100이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연결송수관 방수 65, 100을 가지고 지난해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 체크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에 보시면 기억반, 펌프 성능은 최저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이 140을 초과하지 않았고 전격 토출량이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이 6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번.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의 소음수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지면으로 높이가 0.5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요.
구경은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이다. 그래서 쌍구형은 물을 흡입하는 흡입축에 그 입구가 두 개 있다. 그래서 쌍구형은 지금 보시면 단구형은 이게 하나, 단구형은 이런 형태로 주로 외벽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단구형인데 요게 얼마? 이게 지금 저희가 65mm란 거고요. 쌍구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쌍구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쌍구형은 이렇게 두 개가 됐다고 보시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65죠. 65란 건데 쉽게 물을 빨아들이는 쪽이 이 입구가 하나면 단구형, 물을 빨아들이는 쪽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거를 저희가 쌍구형이라고 그래서 물을 흡입하는 측에 입구가 하나 있다. 단구형, 물을 흡입하는 측에 입구가 두 개 있다. 요거를 지금 여기를 두 개 있다. 그래 이거를 쌍구형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몇 밀리다? 단구든 쌍구든 65mm 관으로 합니다. 배관의 미리를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미음 옥내소화전의 이제 방수구 관련해서 보시면 자,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는 얼마입니까?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돼서 25m 이하 꼭 기억하시고 방수구는 지금 바닥으로부터 얼마? 1.5m 이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구는 요걸만 이게 지금 옥내소화되는 방수구죠. 네, 그래서 옥내소화되는 방수구 그리고 1.5m 높이 이하가 되게 합니다. 그 다음 CD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옥내소화전의 표시등이죠. 그래서 이 옥내소화전 표시 요거를 한번 좀 설명드리죠. 옥내소화전의 표시등. 자, 옥내소화전이면 알 수 있도록 설치된 이게 지금 옥내소화전의 표시등입니다. 그래서 표시등인데 자, 표시등은 기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옥내소화전 표시등의 규정은 지금 지난 18회 시험이 출제된 이후에 관련 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현재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번 자, 표시등은 주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 2도 그리고 50도 전후 2도의 온도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20 그리고 50도 각각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50도의 전후 2도의 온도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놓아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 이상이 생기는 그래서 날씨가 아무리 춥다 마이너스 20도 전후 2도 그리고 아무리 덥다 50도 전후 2도 그 마이너스 20도는 50도 온도의 그 온도 하에서 12시간 이상 놓아두어도 기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A번 자, 외염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합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비화재보 방지기 성능 인증 기준을 적용해 시험하며 두께는 여기 미리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두께는 2mm 이상 자기 소화성이 있거나 난연 성능 있는 재질로 합니다. Yes. 그 다음 C번, D번 전구는 2개 이상을 여기는 병렬입니다. 병렬로 접속한다. Yes. 그 다음 저희가 D번 2번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 가한다 해서 이 사용전압을 100이라고 할 때 30을 더해서 130%인 전압을 공급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24시간 연속 가는 경우에도 단선 현장 광속 변화나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2번. F번은 표시등은 주의받기가 300룩스인 장소에서 전격 전압 및 전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에서 측정해서 앞면으로부터 몇 메타? 3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부분도 하나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지읒번이 있죠.
마지막 이 지읒번을 가지고 한번 시설에 나온 지문이 여기는 보면 근데 지읒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에 기출된 지문으로 정리하시면 안 되고 실무에서만 이 표시 옥내에 소화되는 표시 등에 관한 지문을 보면 지금 A번부터 쭉 해서 G번까지인데 A에서 G 중에 어느 지문을 가지고 뭐 종합의 형태 또는 이거를 소수령으로 물어보더라도 절대 주의하시고 그다음 G번은 한번 시설 개론에서 옥내 소화전에 표시되는 것을 오지선다로 수치를 흐트려 놓고 한번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특히 좀 주의하자 그래서 지문을 이제 보시면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몇 도 이하의 각도더라. 저희가 부착면과 15도 이하죠. 15도 이하의 각도로 발산되어야 하며 주의받기가 몇 룩수다. 기존에는 룩스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룩수란 거 아예 깜깜하다니 밝기가 없죠. 그래서 영룩수인 장소에 측정하여 몇 메타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몇 메타입니까? 저희가 10m죠. 그래서 기존에는 각도와 메타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몇 룩스인 장소에서 몇 메타 떨어진다 그래서 영룩스란 지문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15도 이하 각도 발산 주의받기 영룩스인 장소에서 10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5개 소화자. 자, 5개 소화전 잠깐 더 본다면 5개 소화전. 여기도 이제 보시면 수온에 관한 규정의 동그라미 기억에 7세제곱미터 이상. 니에는 방수량 방수압력 0.25메가파스칼, 방수량 분당 350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네. 디귿하고 니을 읽어보시고 저희가 미음. 자, 호수 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이상 1m 이하 위치 설치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수 접결구까지 수평거리가 얼마? 40m. 좀 전에 저희가 옥내 소화전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인데 여기 5개 소화전의 하나의 호수 접결구까지 수평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40m 이하가 되고요. 호수 구경은 몇 밀인가요? 65mm 이상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쭉 정리하셔서 나머지 지문 쭉 정리하시고 5개 소화전 표시등의 설치 기준은 좀 전에 방금 정리했던 옥내 소화전 표시등 설치 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은 옥내 소화전의 표시등과 5개 소화전의 표시등의 설치 규정은 똑같다. 그래서 이 5개 소화전의 표시등에 관한 규정은 뭘 준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옥내에서는 표시등 규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부분들 하나 정리하고요. 그리고 꼭 수치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프링쿨러 설비. 자, 스프링쿨러 설비는 여러분이 보시면 스프링쿨러 설비 5개 소화전 하나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스프링쿨러. 자, 여기 이제 스프링쿨러 설비를 보시면 먼저 영어 정의 이제 밑에까지 보면 자, 영어 정의는 일단 여러분이 A, B, C, D, E, F, G까지 이제 보시면 그 중에 특히 보면 A에서부터 2번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 영어에 관한 정의에서는 보시면 여러분 A에서부터 A, B, C, D, E까지 해서 2번에까지 해서 여기 5가지 이 국가하자안전기준상 관련된 영어 정의는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A번과 B번의 가지배관과 교차배관은 무슨 배관을 말하는지에서 A, B에 따른 가지배관, 교차배관이다. 그래서 가지배관은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을 가지배관, 교차배관이라는 해서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은 무슨 배관? 이걸 교차배관이다. 그래서 A번의 가지배관, B번의 교차배관이다. 그래서 가지배관, 교차배관 하나 쭉 정리하시고 C, D, E는 스프링쿨러 설비인데 C는 습식 스프링쿨러 설비, D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쿨러 설비, E는 건식 스프링쿨러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여기 A, B, C, D, E에 따른 이제 세 가지인데 그러면 자, 공동주택을 하나 잠깐 예를 들어보죠. 자, 공동주택에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한다면 해서 자,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해서 어디에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합니까? 그래서 얘가 세대 내죠. 그러면 세대 내에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한다 해서 공동주택에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그 공동주택 층수가 11층 이상이어서
그 공동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라면 11층 이상 전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층임이라는 것은 그 공동택의 이 공동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이제 표현은 여기는 뭐 모든 층보다는 지금 현재 기준은 이렇게 전층이보다 여기는 모든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층 이상이면 여기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한다. 그래서 모든 층이라는 것은 공동대 층수 11층이 넘어가면 1층부터 그 공동대 최상층까지 뭐예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그래서 그러면 공동대 스프링클러 설비는 세대 내에 설치하고 또 어디에 설치합니까? 저희가 주차장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세대 내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지금 나와 있는 C, D, E 중에 세 가지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 어떤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합니까? 해서 세대 내에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2차 측까지 물이 들어와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주차장에는 그러면 무슨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합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은 2차 측에 물이 들어있지 않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질문들 중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저희가 두 번째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저희가 준비 작동식이죠. 그래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저희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 하나를 설치해서 그 화재가 발생할 때 불을 소환한다. 그래서 이 준비 작동식과 건식 스프링클러 2차 측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주차장에서 여러분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 스프링클러 있네, 배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차장에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배관은 1차 측이 아닌 2차 측에서 2차 측은 실외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2차 측에 물이 들어있게 되면 날씨의 영향에 따라 겨울철에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1차 측까지만 되어 있고 2차 측은 배관이 여기 준비작동식 대기압 또는 저압 여기는 압축 공기가 들어있는 형태가 준비작동식 건식입니다. 습식은 지금 헤드까지 여러분이 우리 집에 이 스프링클러 설비 있네 이게 습식인데 세대 내 설치된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 헤드까지 물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측까지 다 어디에 실내에 들어와 있다 보니 2차 측까지 물이 들어와도 실내에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동결에 우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2차 측과 1차, 2차 모두 물이 들어있다 습식 1차 측까지 물이 있다 2차 측은 준비작동시는 대기압 또는 저압 여기는 압축 공기가 들어있다 해서 이 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는 것 해서 용어 관련 꼭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련해 보시면 저희가 수원에 관한 규정 밑에 가면 동그라미 니은의 A번에 저기 여기는 보면 일단 여기 스프링클러 여기 수원은 일단 여기는 이 수원에 관한 규정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예요. 여기는 수원에 딱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보면 아파트는 저희가 1.6세제곱미터 곱하기 아파트는 이 기준개수를 딱 정해야 지금 저희가 보는 건 뭐예요? 다른 일반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아파트에 해당되는 걸 뭐 보았을 때 아파트 관련 수용 규정은 1.6세제곱미터 곱하기 얼마? 기준개수가 이제 보시면 딱 아파트는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 모두가 다 이 헤드 끝이 막혀 있는 저희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쓰기 때문에 헤드 끝이 막혀 있는 이 헤드를 쓰는 아파트라면 이 1.6세제곱 곱하기 얼마, 기준개수는 얼마, 10개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가압송수장치 전격 토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서 0.1 이상 1.2 이하의 방수 압력이 될 수 있게 하면서 0.1 이상 1.2 이하의 압력을 가압송수장치 송수량은 0.1 이상 0.1 메가파스칼 압력 기준으로 분당 80리터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져내서 0.1과 80 두 가지 수치 꼭 기억하시고요. 자, 미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공동택 한 거를 뭐라고 되세요? 아파트라고 단서를 줬죠. 그래서 공동택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몇 메타 이하가 되도록 합니까? 3.2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것 참조해서 한번 이 수치는 방금 그래서 1.6 이상 0.1에서 1.2 메가파스칼 이하 압력 0.1 메가파스칼 방수 압력으로 분당 80리터 그 다음 미음에 3.2m 이하 해서 이 수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고요. 그 다음 감지기는 보면 감지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감지기.
자, 감지기는 다행인 것은 감지기도 보시면 근데 감지기는 지금 감지기도 보면 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을 가면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해놨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 다행인 것은 감지기는 설치 기준보다는 저희가 이론상 정립된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일단 감지기는 보면 여러분이 크게 보면 지금 박스 정리된 감지기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지기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저희가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 나죠. 화재가 그 화재를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열을 감지하는 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열이 납니다. 그 열도 나지만 뭐예요? 연기. 그러면 저희가 감지기 종류는 열 감지기하고 뭐예요? 연기 감지기 종류 두 가지인데 열 감지기 종류는 몇 개가 있다? 세 가지가. 그리고 연기 감지기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분류를 가지고 시험을 여기는 지금 보면 지난해도 그렇고 이전에도 이 감지기 분류만 가지고 두 번 물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감지기는 열 감지기 종류는 뭐예요? 정원식 감지기, 차동식 감지기. 그리고 이 정원식과 차동식의 그 장점을 취합해서 만든 게 보상식 감지기 세 가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연기 감지기는 이제 보시면 이온화식 감지기 또는 광전식 감지기에서 이온화식 감지기에서 천장이 높은 실 또는 저희가 가연성 물질이 없는 곳에는 뭐예요? 열 감지기를 설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천장고가 높거나 또는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는 무슨 감지기? 연기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것도 열 감지기로 짝짓기가 잘 되어 있는 걸 고르는 형태로 물었었어요. 그래서 열 감지기 세 가지, 연기 감지기도 해서 그 뒤쪽에 있는 질문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송수관 설비 하나 마무리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연결송수관 설비 때문에 그래서 연결송수관 설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지금 연결송수관 설비는 보시면 이 옥내수화전 방수 밑에 이게 지금 연결송수관의 저희가 방수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결송수관 설비는 의 소방시설 중에 소화 활동 설비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간단하게 몇 가지 수치 관련 기준에 따른 질문 하나 정리하는데 기억에 펌프의 토출량을 해서 여기 연결송수관의 펌프의 토출량 분당 2,400리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당 한 개마다 분당 800리터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알 건데 여기 이 연결송수관 설비 펌프 토출량에서 단서가 없으면 2,400 또는 800입니다만 그러나 양가로 뭐라고 단서를 주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계단식 아파트라고 단서를 주었을 경우라면 그때는 1200과 그리고 400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2,400, 800이지만 뭐라고 단서를 준다면 계단식 아파트라고 단서를 주면 그때는 저희가 1200과 400에서 그 질문 이 기억은 단서 유무에 따라 그 리터 수 좀 기억 하나 해두시고요. 펌프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이란 거 여기는 노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노즐. 근데 노즐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표현은 노즐이라는 표현보다 너무 실지 현업에 근무하신 분들은 노즐보다는 이거를 관창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관창이 돼서 그러나 시험은 뭘로 나와요? 노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가끔 아파트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 철의 어떤 뭐 그런 부분의 값이 비싸게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옥내 소화전 또 연결소 특히 이 옥내 소화전의 이 끝에 있는 이 관창을 가져다가 절도로서 뭐 잊어버린 경우들 가끔 방송합니다. 그래서 관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즐이라고 표현해서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즐은 이꼬르 뭐다? 여기는 보면 관창이다라는 의미만 기억하실 때 시험은 뭘로 나와요? 노즐로. 그래서 노즐 선단의 압력이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합니까? 0.35메가파스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압력은 여러분이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결송수관 설비 관련 4가지 관련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해서 지금 방금 정리했던 수치들에 관련 부분들은 정리를 꼭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서 저희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관련된 질문에서 정리를 일단 지금 두 가지 지금 국가화재안전기준에 했던 부분하고 플러스 나와 있는 이 화재안전기준 요게 양은 지금 보면 뭐 적지 않은 양이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2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출제가 되는데 물론 그 3개를 다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최소 지금 유인물로 정리된 2가지 내용 정도는 정리를 꼭 해놓자. 그래서 출제 어떤 뭐 기출 문제를 고려하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위주로 해서 지문을 정리했기 때문에 최소 소방설비 관련 보면 교재 내용보다는 지금 유인물로 정리한 2가지 관련 파트로 나뉜 지문은 정리를 정확히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